안녕하세요. 굿모닝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희가 이제 딱 한 달만 해결하는 한자성어 특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만 들으면 딱 한 달이면 정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직결되는 그런 많은 한자성어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이제 외우시고 하는데 저희 세 강마다 이제 확인 문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7강부터 이제 9강까지 열심히 강의도 들으시고 외우셨던 분들은 이제 확인 문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한자성어들 더 단단하게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음절의 한자어 특강도 역시 이제 확인 문제 구성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자성어 특강 안에서도 세 강에 하나씩 확인 문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강의 옆에 교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한자 읽어보고 뜻도 한번 새겨보시고 그렇게 강의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한자성어는 특히 이제 어휘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두문불출이죠. 두문불출. 그래서 막을 두자, 문문자, 그리고 아니 불자, 그리고 날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한번 읽어볼게요. 멸사봉공 잘 읽으셨어요. 멸자가 멸할 멸자, 그리고 사사로운 사자, 그리고 봉자가 받들 봉자, 그리고 이 공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죠? 공정할 공자죠. 그래서 멸사봉공 이렇게 공무원 할 때 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볼게요. 디귿 무소불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무자, 그리고 바소자, 그리고 아니 불자, 그리고 할 위자, 무소불위. 그 다음 리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이죠. 우리 면종복배입니다. 그래서 얼굴 면자, 그리고 쪼출 종자, 그리고 얘는요, 배복자, 배복자, 그리고 얘는 이제 등배자 혹은 배반할 배자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 미음도 우리 이제 많이 봤던 한자성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마부작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맞자가 갈다 맞자, 뭐를 갈아요? 그쵸? 도끼, 부, 그리고 만들, 작, 그리고 침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읍 읽어보겠습니다. 막역지간에서 여러분 이 막자가 없을 막자, 거스를 역자, 그리고 갈지자, 그리고 사이 간자. 일단 우리 한자성어의 음과 뜻만 한번 읽어보았고요. 우리 해당되는 문장의 안에 문맥상 알맞게 들어갈 한자성어가 무엇이고 한자성어의 정확한 뜻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마부작침, 뭔가 놀라운 결과. 그렇죠. 도끼가 그 침, 바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바늘 침자인데, 그래서 도끼가 바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마부작침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갈 말은 바로 마부작침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그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스름이 없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역지간,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이룰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해서 우리가 막을 두 문문자가 들어가는 두문불출, 그렇죠?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아니하다.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다. 사회일을 하지 아니하다라와 같은 말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두문불출입니다. 그 다음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자연히 뭐 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뭔가 잘 합의하고 그리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면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은 그냥 무서우니까 겉으로는 예스 하지만 속으로는 노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입니다. 면종복배, 얼굴 면 그리고 쫓을종, 얼굴로는 쫓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배에는 그죠 속에는 어떤 배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내심으로 배반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종복배 많이 나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직할 때 공자가 되겠죠. 그렇죠? 사사로운 것을 버리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멸사봉공,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는 거죠. 무소불위가 되겠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무소불위 힘을 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와 같은 문장에서 어울리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볼게요. 각 한자성어의 의미를 찾아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의도식 할 때 이제 없을 문자 그리고 하루자 무리도자네요. 그리고 먹을 식자예요. 우리 무의도식이라는 것은 그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읽어볼게요. 문전. 여러분 얘가 세추자잖아요. 이 아래가 세추자인데 여기가 이제 소자, 작다, 뭐 이렇게 적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참새 바로 떠오르시죠? 그래서 참새 작자이고요. 얘는 그물 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전 작라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막 이제 권세가 강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너무 많이 찾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권세가 끊어지고 나면은 아무도 내 집을 찾는 자가 없어가지고 마치 그물을 쳐놓은 것만 같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전작라는요 권세가 약해지면 방문객들이 끊어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갈게요. 명실상 부입니다. 그래서 이름명 그리고 열매 실자 서로 상자 부호 부자 명실상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름과 어떤 실상이 딱 서로 그냥 잘 맞아 떨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잘 맞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리을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같이 볼게요. 막무가내 그렇죠. 없을 막자, 없을 묻자, 그리고 어찌 갖자, 아니 오를 갖자, 오를 갖자, 어찌 냈자. 그래서 막무가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요.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걔는 정말 막무가내야 라고 이제 많이 말하잖아요. 4번은 미음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만고풍상입니다. 그래서 일만만자에 옛꽃자에다가 바람풍자, 서리상자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온 바람과 서리와 같은 고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많은 고생. 그래서 5번을 기억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어진 뜻에 해당하는 어휘, 기억도 비읍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의를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묘두 현령입니다. 우리 고양이, 묘, 머리 두자, 달다 현자, 그리고 방울 영자죠. 우리가 묘두 현령이라는 것은 그쵸? 이제 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누가 달아야 돼? 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면 이건 헛된 논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유도 현상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하면은 등록망촉이죠. 얻을 득자 그리고 고개 이름 농자 농나라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발할 망자 그리고 나라 이름 촉자 총나라를 또 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지나침을 의미할 때 우리가 등록망촉이라고 하죠. 등록망촉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네, 3번입니다.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주 그 길이 너무나 넓고 많고 깊어서 우리가 참 닿기가 힘들죠. 우리 3번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망양지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망자 그리고 양양자 그리고 지 그리고 한탄할 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의미할 때 우리가 망양지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중대한 인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동량지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동자가 우리가 마루때 동자, 그리고 얘가 우리가 들보리 양자, 그리고 지자, 그리고 제목 제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집의 주축을 만들 만한 그런 제목을 우리가 동량지제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집안이나 나라를 우리가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가리킬 때 동량지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다음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뭐 좋고 또 생김새도 예쁜 거 그렇게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 무엇에 해당을 할까요? 동가 홍사입니다. 그래서 갑갑자 그리고 같을 동자죠. 그리고 붉은 홍자 그리고 치마 상자입니다.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 아주 예쁜 치마를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거대해서 정말 어떻게 거기까지 내가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망양지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망자가 바로 이제 발할 망자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지금 양자가 큰 바다의 양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양지탄이 되겠고요. 4번 같이 볼게요. 한자성어의 도금을 쓰고 해당하는 뜻과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우리 만경창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경창파는 끝없이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일만만자, 일항경자, 푸를 창자 그리고 물결 파자예요. 굉장히 수만 개의 일항이 넘실거리는 것 같은 그런 넓은 바다를 말할 때 만경창파라고 합니다. 2번 읽어볼게요. 무릉도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 무릉도원 할 때 호박 무자에다가 언덕 릉자 그리고 복숭아 도자 그리고 근원 원자가 쓰이고 있네요. 이상향 혹은 이 세상과 다른 별천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목을 베다 문자예요. 그리고 얘는 목경자 그리고 지교 그래서 목을 벨 수 있는 관계 그런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하는 매우 소중한 것, 문경지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4번은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동문서답, 동쪽에서 물어보는데 동쪽에서 답을 해야 하는데 서쪽에서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디귿과 연결지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5번 같이 볼게요. 목불식정입니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자와 비슷한 농기구를 보고서도 이게 이제 고물의 정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까막눈이다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어진 뜻에 해당하는 어휘를 기억부터 비읍해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다를 가리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죠? 무소부지이죠. 그래서 없을 무자 그리고 바소자 그리고 아니 불자 알다 지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이 모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동기상구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동자, 함께 동자, 그리고 기운기자, 서로 상자, 구할 구자. 그래서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자들끼리 서로 모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취향이 비슷하고 좀 맞는 친구들이 또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동기상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은 바로 그 등고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등고자비는 오를 등, 그리고 높을 고, 그리고 스스로 자, 그리고 낮출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를 때,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맥락을 말할 때 등고자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미 그릇된 일을 생각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은 우리가 망자개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망자는 잃은 아들의 일을 세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아들의 일을 세는 거. 이미 그릇된 일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다음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참아볼 수 없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목불인견입니다. 그래서 눈목자, 아니불자, 그리고 참을 인자, 그리고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눈 뜨고 보지 못함을 의미할 때 목불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상이몽이죠. 같은 평상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잖아요. 동상이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속담과 비슷한 의미의 한자성어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거 망양보래로 연결하시면 일단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인데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마이동풍이에요. 말의 귀에 동풍, 동쪽 바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요. 뭐 바람에 이렇게 뭐 집중하거나 이제 바람에 신경 쓸까요? 그냥 흘러가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리면 이럴 때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막하, 없을막, 윗상, 그리고 없을막, 그리고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더 위, 더 아래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망양보래가 이제 정답인데 일을망자 그리고 양양자 기울 보자예요. 이 기울 보자가 이 오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울어지다의 기우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옷 같은 거 이제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기우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울 보자 고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뢰자 어떤 짐승들을 가둬두는 곳 우리 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있을 때 그 짐승이 더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는 법인데 짐승을 잃고 나서 우리를 고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잃고 요양한 고친다라는 뜻과 비슷하죠.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호지필입니다. 감독동자에 뭐 여호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진나라의 역사가였던 동호의 이름이에요. 동호의 어떤 붓이에요. 정말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던 진나라의 역사가였던 사관이었던 그런 동호의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쓰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지필이에요. 등등자의 불화자 그리고 이제 오를 가자의 친할 친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서늘한 가을밤에 등불을 가까이 옛날엔 등불을 켜서 책을 읽었잖아요. 등불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글을 읽기에 참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다음 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부터 읽어볼게요. 문일지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들을 문자, 한일자, 알지, 그리고 열십이에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읽어볼게요. 도청, 도설입니다. 길도자에 들을 청자, 이거 길도자의 말씀 설자예요. 길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무가내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없을 막자, 없을 붙자, 그리고 오를 갖자, 어찌 냈자. 그리고 여러분 리을은요. 동, 병, 상, 련입니다. 그래서 병병자에다가 요 련자는 불쌍히 여길 연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만사휴의입니다. 그래서 일만만자에 일사자 그리고 쉴휴자에다가 어조사 의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탁 쉬게 될까요? 그리고 비읍입니다. 우리 무지몽매예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냥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두울몽, 어두울배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뜻을 좀 헤아려 보면서 문장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뭐 해서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였다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기억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하나를 듣고 10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로 덤벼든다. 막무가내. 막 뭐 고려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상태로 덤벼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임꺽정 이야기를 나도 많이 들었네만 뭐 믿을 수 있겠나?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도청도설. 임꺽정에로 고칠게요. 임꺽정의 이야기를 나도 많이 듣긴 들었네만 도청도설을 믿을 수 있겠나?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뜬소문이에요. 길에 나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 다음 부모가 너무 어떻게 해 아기가 제대로 자랄 것 같지가 않아 걱정스럽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뭐가 어울릴까요? 그렇죠? 무지몽매. 아는 것이 없어요. 멍청해. 부모가 멍청하면 이제 아기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알지 못해서 어두운 상태이다. 라고 할 때 어두울 몽자, 어두울 매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뭐라고 어려운 처지를 당해보아야 남을 생각할 줄도 알게 되는 법이다 라고 했어요. 동명상련, 그쵸? 같은 명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를 가볍게 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을 동자, 그리고 병병자, 서로 상자, 그리고 불쌍히 여길 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뭐로 변해버렸다라고 했어요. 만사휴이. 만 가지 일이 스탑됐어요. 만사휴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면 이르는 말이 만사휴이가 되겠습니다. 쉴 휴자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8번까지 볼게요.
도금 쓰시고요. 해당하는 뜻과 연결하셨나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망운지정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끼는 마음이에요. 지금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제 구름이 보여요. 저 구름은 우리 부모를 찾아가겠지. 저 구름은 고향이가 닿겠지. 근데 나는 고향이가 닿을 수 없고 부모를 뵐 수 없으니 참 안타깝구나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망운지정은 타지에서 자식이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 볼게요. 동족방요입니다. 얼동자의 발족자 그리고 노을방자 그리고 오줌 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래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은 그 따뜻한 기운이 오래 갈까요? 더 추워지고 더 동상에 걸릴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시 방편의 계책을 우리가 동족방요라고 합니다. 그다음 늦을 만자, 떼시자, 그리고 지자, 그리고 한탄할 탄자예요. 늦어서 한탄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시기가 늦어 이미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산마자의 가운데 중자네요. 그리고 갈지자, 쑥봉자예요. 산들 가운데 있는 쑥.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사람과 좋은 것과 함께 가까이 하면은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지봉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읽어볼게요. 도탄지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칠할도자, 숫한자, 그리고 갈지자, 쓸고자예요. 와, 막 숯을 칠하고 뭐 숯칠하는 것은 막 진짜 타고나면 죄를 말하잖아요. 너무 안 좋은 일과 어떤 마음의 근심 때문에 뭔가 타고나면 죄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건데 여기선 특수한 맥락을 꼭 생각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왜 도탄지고냐? 왜 그렇게 삶이 숯과 같이 변했고 왜 그렇게 삶이 쓰냐? 그렇죠? 정치를 잘못해서 가혹한 정치로 인해서 우리가 백성이 고통을 받는 상태를 도탄지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볼게요. 우리 보리 맥자에 빼어날 숫자네요. 보리가 그냥 빼어나게 피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왜 한탄하나요?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보리가 빼어나게 피어난 것을 보고 한탄하는 이유는 저렇게 자연은 그렇게 무성하게 아름다운데 인간사는 망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할 때 우리가 뭐 맥수지탄, 뭐 서리지탄 이와 같은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자성어 처음 이제 접근하실 때는 7강부터 9강 보실 때 이 많은 한자성어를 내가 외울 수 있을까 하는데 막상 확인 문제 풀어보니까 꽤 많은 한자를 내가 이미 익혔구나. 이렇게 다시 넘겨야죠. 익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 보시고 또 암기 팁 있는 경우에 활용해 보시고 또 확인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한자 충분히 잘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